송영길 당선인을 모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셔서 지쳤어. 6대 인천시장 선거에서 낙선하셨어요. 낙선하신 직후에 해외 도피를 하셨죠. 외국으로 나가셨다가 돌아와서 이런 걸 만드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소장님으로 자가취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당선이 되신, 아마도 제일 먼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국회의원 출마할 때 당선시켜주면 당대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미리. 본인이 왜 꼭 당대표가 돼야 돼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출마 기자회견 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이제 분열된 거 아닙니까? 일부가 탈당을 하고, 특히 우리 인천 지역에는 현역 의원이 6분이 계셨는데 3분이 문병호, 신학용, 최원식 3분의 현역 의원이 탈당한 바람에 거의 반이 탈당을 해버렸잖아요. 네. 반이, 현역 반이 나간 거예요. 현역 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당 바람이 이제 만만치 않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차단하려면, 어찌됐건 이 당이 누구 개인의 당이 아니다. 문재인 개인의 당이나 김종인 개인의 당이 아니다. 이 당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송영길도 당대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로 원래 이 국민당으로 탈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켜나가자, 이런 취지로 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한 게 본인의 국회의원 당선에 도움이 됐다고요? 그렇죠. 저에게도 도움이 됐고, 우리 인천 지역에 어찌됐건 그 이탈하는 당원들을 막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민의당은 다 떨어졌죠. 나가신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문병호 의원이 아무래도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상당히 파급력이 있었는데 그걸 차단하기 노력을 했고, 사실 안철수 대표께서 한 5번 이상 문병호를 당선시키려고 왔거든요. 안철수뿐만 아니라 이상돈, 박지원, 권노갑, 아무튼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부평 갑에. 그런데 우리 쪽은 없어서 저도 한 5번 갔다 왔습니다. 저는 사실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 돼가지고 지지율이 높으니까 다른 지역 유세하다가 역풍이 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너는 잘난 체 한다 이거지, 이렇게 역풍이 불까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른 지역 유세 나갈 때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더 열심히 지역에서 뛰어서 표시가 안 나게, 그래서 그냥 잠깐씩 지원 유세를 다녀왔습니다. 송영길 당선인 의원님의 특징은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좀 일찍 지원 유세를 다니셨군요. 네. 굉장히 진지하고 재미없게 하세요. 자, 그러면 본인의 경쟁자에 대해서 좀 평가해 봐 주세요. 아니, 그 전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사실 비대위 체제가 빨리 해산되고 전당대회가 열릴 걸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요? 전당대회가 8, 9월로 연기가 돼버렸는데. 저는 총선 끝나면 당연히 할 줄 알았죠, 이거는. 예. 그래서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죠, 초반에. 뭐냐, 빨리 손 털고 나가라. 당대표 빨리 뽑아야 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과 맥이 같은 발언인데, 정청래 의원은 욕을 먹었고, 연락에. 지나가는 얘기지만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은 의원인데. 글쎄, 이게 누가 발언에 따라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당장을 입히느냐가 중요하다 봅니다. 수용 가능하게 만드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정청래 의원은 그런 훈련이 부족합니까? 좀 부족하지 않아요, 솔직히? 부족하죠. 근데 그게 이제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어찌됐건 전체가 그 시기에 그 조건에 맞는 역할과 달라진 것 같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때와 국회의원이 아닌 그냥 우리 김어준 대표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와, 김어준 국회의원 돼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안 돼요? 아니요. 그게 왜냐면 그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3개월 후면 당대표를 뽑는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김진표, 박영선, 김부겸, 추미애, 송영길 당선인, 그냥 의원님이라 할게요. 전에 의원님이었으니까. 최소한 5명은 나간다고 확실히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 아니, 확실치 않아요. 확실치 않습니까? 네. 이거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확실한 사람 몇 명이 이 중에서? 확실한 사람은 송영길입니다.
아니, 추미애 의원은 나갈 약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네. 그러면 추미애 의원의 장단을 잠깐 얘기해 보면 이런 점이 장점인 것이고 이런 점이 저는 단점인 그 출마 의사 지난 일요일이었던가요? 네. 빨리 전당대회라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너무 반가워서 제가 워크힐까지 쫓아가서 만났어요. 잘하셨다고. 본인보다 추미애 의원,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보다 본인이 더 나은 점이 뭡니까? 당대표로? 아무래도 또 뭐 머리도 크고 키도 크고 이제 이런 좀 듬직한. 그걸 웃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웃겨보라 그러니까. 아니, 좀 믿기 힘들겠지만 정수가 언급한 후보 5명 있잖아요. 네. 김진표, 박영선, 김부겸, 추미애, 네. 송영길. 이 중에서 가장 젊으셔요. 젊으시다. 그러니까 제 말은 잠재적 경쟁자들에 비해 본인이 가진 장점이 뭐고 그들이 가진 약점이 뭔지를 짧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글쎄, 남의 약점은 말씀. 다른 사람들 다 나올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다 얘기할 겁니다, 아마. 어찌되건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 저 당 왔다 갔지 않고. 물론 무슨 당명이 바뀐 건 있었습니다만 큰 흐름 속에 제가 정치를 막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그러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추미애, 김부겸 이 두 선수는 당적이 바뀐 적이 있군요. 예. 그들의 아니, 약점이 저도 새정치국민회의가 새천년 민주당으로 바뀌고 열린우리당으로 바뀌고 이렇게 당명은 바뀌었지만 예. 제가 큰 흐름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하면서 정치를 처음 시작했는데 거기서 열린우리당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는 더불어민주당까지 한 길을 일관되게 걸어온 사람이다. 장점 1번. 예. 그리고 저는 호남 출신이면서 이 수도권에서 사선 의원을 하고 인천광역시장을 한 좀 특별한 그렇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을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학생운동 행기에 무슨 뭐 약점이라는데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학생운동 출신이시고.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제가 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로 또 실무 경험을 쌓았고. 예. 이모 감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뭐라고요? 이모 감각을 어떻게 할까요? 부족한 이모 감각은. 그래서 우리 김호준 대표한테 좀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좋은 원포인트 레슨 해주시고. 제가 몇 번 뵀는데 이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그 다른 잠재 후보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실 거면 이 평가, 왜냐면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듣는 것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김종인,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너무 쉽잖아요. 별로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그렇지만 어찌됐건 김종인 대표는 공과가 있죠. 예. 김종인 대표의 공이라는 것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최고위원 할 때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나 부르고 이게 봉숭아학당처럼 느껴지는 이런 중구난방의 우리 당을 김종인 대표의 본인의 성격도 있겠지만 전체 우리 당 전체가 이제 더 이상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싸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자. 이런 식의 어떤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것에 승복하고 불만이 부글부글 끄는 것도 있지만 말을 하지 않고 이게 외부적으로 이 질서 있게 보여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당이 안정되게 만드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찌됐건 색깔론 논쟁을 하기가 그렇잖아요. 김종인 대표를 가지고 종북 논쟁도 할 수가 없는 여지가 없어지면서 경제실정 심판론이라는 것을 제기하는 건 잘했다고 봅니다. 워낙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야당 심판론이라고 그러지만 별로 안 먹힌 거고. 근데 뭐 이제 과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셀프 공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DJ에 대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호남 민심이 떠나게 하는데 그분의 책임이 있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세요? 아니 뭐 개인이 아니라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 지도부라는 것은 책임 있는 거잖아요. 대표라는 것은 모든 당의 문제를 책임지는 게 대표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때 왜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느냐? 대통령이 야당 책임을 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권한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고 책임을 안 지려면 대표를 하지 말아야죠. 비례대표 같은 자기 이권은 대표로서 챙기고 예를 들어서 책임질 걸 안 지면 그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어찌됐건 우리가 정당 투표에 진 거 아닙니까? 본원만 진 게 아니라 여기서도 졌어요. 수도권에서도 지고 인천도 지고. 비례대표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찍어주고 싶지가 않았다. 지금 저도 지역구 다녀보면 상당수 분들이 죄송하지만 당신은 2번 찍어줬는데, 송영길이 찍어줬는데 정당은 3번이나 4번 찍었다는 분들을 수태 지금도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됐건 그거는 당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포괄적인 책임 말고 직접적인 책임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셀프 공천이나 그런 논란이 되겠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뭐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이 정확하게? 돈이 없어서 돈이 그렇지만, 없어서. 예, 네. 그런 말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엄혹한 시기에 그 정당이란 조직을 유지하고 전국적인 어떤 지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구 받은 사람들의 특별 당비를 받은 행위를 마치 이걸 매관매직하는 것처럼 이게 시사될 수 있게 발언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폄훼하는 상처를 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게 호남에 영향을 그렇죠. 줬어요?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호남 출신인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저를 문제 제기를 할까 싶었는데 총선 앞두고 또 제가 문제 제기하면 또 조중동이 막 너무 막 크게 쓸 것 같아서 참은 거죠 그때. 자, 그러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또 평가해 보시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찌됐건 안철수 탈당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탈당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어찌됐건 그 과정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분당의 소지를 막아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탈당한 이후로 이제 이 김종인 체제를 데려왔어요. 와서 나름대로 이게 한 면도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김종인 대표가 지금 불화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본인이 데려온 사람과 불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디 가서 사실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왜 데려왔냐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광주 발언 가신 것도 광주에 가서 저는 한 건 잘했다고 보는데, 좀 더 빨리 가서 오히려 접근해서 잘했다고 보는데, 거기서 발언을 호남에서 지지를 안 하면은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 발언은 나는 성급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분들은 와, 문재인 대표 이거 큰일 나겠다 했지. 열심히 지지해서 정계 은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상당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거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반발, 이런 표가 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 결국 호남이 지지도가 다 이제 거의 3명밖에 당선이 안 됐으니까 그럼 그 발언을 어떻게 지금 정리해야 될지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 대표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데 5.18은 다가오고 없던 것처럼 자신이 했던 말을 지금 그냥 갈 수는 없고 뭔가 책임있게 이에 대해서 뭘 답변을 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문 대표 입장이라면 좀 더 좀 진지하게 와서 좀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그 발언을 좀 해명을 하고 좀 더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에 와서. 뾰족한 수는 없네요. 뾰족한 수는 정계 은퇴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는 일이고 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데 본인께서 같이 이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같이 이 과정도 대중과 함께 뚫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이걸 필요하다고 어떻게 하죠?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진 장점은 뭡니까? 저도 인천시장 시절에 문재인 대표를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적극 지지하고 했는데, 아무튼 장점은 그분이 좀 향기가 있는 분이고. 향기요? 좀 향기가 있다. 향기가 있다는 것은 향기는 냄새를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좀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로 좀 오염되지 않았다 그럴까요? 그런 담백하고 향기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 그분이 원래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모셔온 거 아니에요, 우리 당에서. 몇 번에서 왔기 때문에 모셔온 입장으로서 책임감도 있는 거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 냄새. 주로 냄새하고 관련된 거를 자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안철수 당대표랑 공개 토론을 좀 몇 번 제안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모르겠다고 그분의 정체나 그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잘 노출이 안 돼 있고 어찌됐건 강론을 가지고 정확히 토론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거를 단점이라고 치면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아직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언론 인터뷰,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그 주요 정치인들을 보수 매체가 인터뷰를 하면 항상 뭐를 묻냐면 너 친노야 아니냐 라고 해석될 질문을 꼭 해요. 왜냐하면 보수 매체가 그런 친노 프레임으로 압박하는데 그 압박을 받는 그 보수 매체 프레임에 당하는 것 같아, 계속. 보수 매체 프레임에 야당 정치인 항상 당하는 거죠? 제 질문 이겁니다. 요약하면. 제가 대표가 되면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느끼시죠, 좀? 그렇죠, 그렇죠. 야, 이번에도 우상호 원내대표를 당선했는데 친노, 친문 뭐가 당선됐다 이렇게 프레임을 또 만들어서 네. 뭐 양면에 칼 뭐 이렇게 쓰는. 그러면 본인은 또 아니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막. 그런 면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런 압박을 느끼죠? 아니, 기자들은 항상 그래요. 송영길을 어디다 내야 될지 헷갈린데 뭐냐, 정체가 뭐냐 나한테 물어보면 친노냐 아니냐. 나는 송영길이다 그러면 뭐 그냥 계속 그렇게 편을 가리려고 이렇게 아마 프레임을 만들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야당 정치인 왜 보수 프레임에 항상 당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무성 씨가 업어준 사람이 있다가 더 떨어졌다 그러는데. 맞아요. 김무성 대표 업어준 사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대고 종속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죠. 친노든 친박이든 이 말은 자체가 아니 국회의원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누구의 무슨 친목회 서클도 아닌데 친노든 친박이든 친문이든 다 이런 식의 프레임 자체는 난 옳지 않다고 보고 저는 우리 당이 제가 당대표가 되려는 이유 또 한번 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승리하려면 문재인 개인의 재집권, 재도전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 당이 어떻게 집권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돼요, 당이. 네. 당연히 모두가, 그렇죠. 모두가 이 개인 문재인이 아니라 당의 후보인, 공식 후보인 문재인의 당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저는 이 안철수 탈당을 보면서도 안타까웠던 게 세 번째가 안철수 그 전 대표를 만나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자기가 주연이 안 되면 판을 엎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주연이 돼야만 되는 판을 생각하면 안 된다. 조연도 필요하고 오달수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그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재미없는 영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를 세 번 만나는 동안 송 당선자께서는 탈당하지 못하게 잡겠다라고 만났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같이 오라고. 같이 가자고 여러 번 만난 거 아닌가요? 저는 같이 가자고 안 그러더라고요. 애초부터 네. 나는 같이 갈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지 저한테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은 없고 독특했어요. 독특했어요? 꼭 어떻게 독특했나요? 그러니까 그 여고생하고 뭐 여고생한테도 죄송할 수도 있는데 여고생이 앉아서 싫어요. 제인이가 잘못했어요. 제인이야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고생이 앉아서 나는 제인이가 싫어요. 다 제인이 잘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의원님 그거는 히트 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유일하게 히트 칠 수 있는 패키지거든요. 이거를 잘 구성해서 고소는 안 나갈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소녀적 감성을 지금 이게 문 대표와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 부부간에도 싸우고 그러는데 정치는 사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구동존의의 자세로 같은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 독백적으로 나는 제인이가 싫어 이거예요? 우리 여성들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화성과 금성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자가 남자한테 네가 네 잘못을 알아라. 뭘 말해줘야 알아? 그래 네가 그 잘못이 뭔지도 모른다 이거지.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남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네 잘못이 뭐야?
그러니까 그럼 남자는 모르거든요. 그럴 때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더 화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사과한다고 더 화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장 맡아달라고 해서 좀 맡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수권위원회 위원장 좀 맡아주시고, 아니면 또 문안 공동체제로 공동의 당권을 공유하면서 좀 이거를 풀어가자는 안이 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설득해 보려고 그랬는데 좀 자기 독백적인 느낌이 들어서 좀 그랬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체력이 약화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 당을 어떻게 야당답게 일당답게 만드실 보관 같은 게 있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정권을 그런 어떤 플랜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당장 우리 당이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 됐습니다만, 제가 당대표가 되면 50대의 새로운 활력을, 에너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들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당장 제가 송년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전면화시켜서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갖게 할 수 있는 기존 집값의 10%요? 예. 허경영도 불가능한. 이거 허경영도 못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로 따로 한번 불러주세요. 내가 정확히 설명을 해줄 텐데. 그게 지금 집값이 5억이면 5천만 원만 있으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 박원순 시장하고도 만나서 당장 SH공사부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서울이 360만 가구가 있거든요. 1000만 인구 중에. 그 중에 한 200만 가구가 자기 집이 아닙니다. 전월세 살고 있는데, 전월세 이 보증금이 우리 소득에, 우리 주거 거주 비용이 전체 소득의 한 30%를 가져가요. 그러니 나머지 70% 가지고 뭘 소비를 하고 내수가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지금 심각하고, 오죽했으면 청년들이 민달팽이 조합까지 만들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원만 하면 알 수 없었던 인천시장을 하면서 이걸 찾아낸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전면화 시켜보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렇게 전면화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반값 아파트로 정주영이 대통령이 나왔는데 10% 아파트 값으로 오겠다면 집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실현 가능하면요? 그렇죠. 그 보여줄게요. 나중에. 실현 가능하면 본인이 대선 나가도 되겠는데요? 그 정도면? 우리 당이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찌됐건 이제 호남,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프로그램 그거 아닙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이미 오세훈, 김무수 떨어졌어요. 네. 김무성 자기 디스가 됐어요. 반기문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반기문 또 만만치 않아요. 또 그분이 이렇게 어려운데 막 뛰어들어서 이걸 개척해 가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러면 최후의 카드는 뭐냐? 안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렇죠. 논란이 있잖아요. 연립정부로 어떻게 하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죠? 어찌됐건 여기서 이 야권 연대를 통한 야권 정권 교체가 아닌 제2의 3당 합당처럼 그렇게 가버릴 개연성. 네, 그거 굉장히 이거를 차단해내는데, 이 차단의 핵심은 호남의 민심과 호남의 기반을 둔 수도권 출향민을 비롯한 이 민심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잡을 것인가? 잡아오느냐.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국회의장 자리도 박지원 대표가 새누리당한테 줄 수 있다.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막을 수가 있어요? 저는 막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출마하는 겁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얼굴 크기를 막습니까? 그 외모 비하 발언이에요. 저도 얼굴 크기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얼굴이 크니까 반응이. 한 가지 힌트라도 주세요. 그럼 그거 듣고 오늘 끝낼 테니까. 나는 그걸 막을 수 있다. 일단 우리 호남인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했던 핵심 이유는, 왜 호남 출신의 대권주자, 당권주자가 안 보이냐, 이런 게 큰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호남은 맨날 들러리만 쓰고 자연빵으로 무조건 지지만 해주면 되는 거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완전히 우리끼리 분당해서 다른 데하고 딜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이라도 가져오자. 이게 호남의 세속화라는 거 아닙니까? 네. 호남 홀더를 거기서 또 이용하죠. 우리가 그동안 홀대 받았는데. 어찌됐건. 그러나 이용하든 간에 우리끼리 호남 자민련처럼 똘똘 뭉쳐서 양쪽에 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도 가져오고 뭐라도. 그렇죠. 인사라도 가져오자. 야당에서까지 소외받는데 이런 서러운 시세를 왜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그것이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표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호남 민심을 잡는 핵심은 호남 출신 지도자를 키우겠단 말이야. 약속을 해라. DJ가 노무현을 키웠던 것처럼 문재인이 호남의 리더를 키우겠다.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좋은 게 뭐 있어요. 호남에 나이 드신 분들 병풍으로 데려다가 이렇게 다 이미 연세 많으신 분들 데리고 가서 호남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면 호남 출신의 차세대 리더이기 때문에. 아니, 그럴 개연성이 없어요. 아니, 당연히
저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호남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광주에서 나와서 5.18 때 제가 5월 항쟁 때 고3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겪은 세대로서. 호남 출신으로는 호남 이외에서 광역자치단체를 한 사람이 제가 유일해요. 고건 씨가 있다면 고건은 사실 아버님께서만 전라북도 출신이고 본인은 서울서 사실 거의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호남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가족처럼 그 일체감을 가지고 그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저는 있다고. 호남의 대중 정서도 그 소연희 의원을 그렇게 바라봐요? 아니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얘기도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그렇게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아직 제가 송정길이 인천 사람으로 알지 호남 사람으로 모르는 사람도 대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그 이제 공유가 될 거로 보여지고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호남 민심과 직접 결합에 부딪히고 또 어떤 안상수가 아니지. 안상수한테 계속 졌거든요. 안철수, 지금 대표한테 일시적으로 위탁되어 있는 거지, 마음이 그쪽으로 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찾아올 수 있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제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정말. 문재인 다음은 알아, 이거지? 어찌됐건 우리 당이 살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부산의 김영춘, 대구의 김부겸, 뭐 충남의 안희정, 뭐 부산 이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들을 키워서 소외감 없이 해서 이게 큰 플랫폼이 돼서 이게 용광로처럼 용해돼서 정말 이 대선 후보가 창출될 때 통합력과 에너지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다음은 나다, 이거지. 내가 호남을 끌고 와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니 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설득 안 됐다는 얘기야. 아직은 맞아. 여기까지는 안 가네요, 저는. 하지만 호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이 당이 처한 상황이 이 포인트에 설득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 상황이 그렇죠, 사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혹시 나오셔서 꼭 내가 이 말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안 해서 못 하신 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우리 야당의 국제 외교가 사실 너무 약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가 심각하고 지금 우리 당도 이런 프레임에 감히 맞서지를 못하고 개성공단 폐지에도 그냥 제대로 말도 못하지. 북한 괴멸론에 그냥 동조하지. 이런 이 보수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이거를 뚫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뚫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정말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외쳤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아무도 정말 동네 깡패들도 자기 영역은 말이야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갖다 놓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이 전도된 현실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이라크전을 반대해서 바그다드에 직접 가서 저는 싸웠고 전쟁 바로 일주일 전에 일관되게 저는 이 남북 문제와 이걸 고민을 해왔습니다. 인천시장 시절에도 단동에다 축구화 공장을 만들어서 남북 문제를 풀어보게 뛰었고 아시안게임 때 북한팀을 초청해서 이 화해장을 만들어보게 뛰었는데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 4대 강국의 외교를 통해서 이 정말 교착 상태에 있는 이 한반도 프레임 대통령은 패션쇼하고 다니지만 야당 대표는 정말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 실질적인 솔루션을 가져오겠다. 이걸 보여주겠다고 보여줄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용, 최원식 세 분의 현역 의원이 탈당한 바람에 거의 반이 탈당을 해버렸잖아요. 네. 현역 반이 나간 거예요. 현역 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당 바람이 이제 만만치 않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차단하려면 어찌됐건 이 당이 누구 개인의 당이 아니다. 문재인 개인의 당이나 김종인 개인의 당이 아니다. 이 당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송영길도 당대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로 원래 이 국민당으로 탈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켜나가자. 이런 취지로 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한 게 본인의 국회의원 당선에 도움이 됐다고요? 그렇죠. 저에게도 도움이 됐고 우리 인천 지역에 어찌됐건 그 이탈하는 당원들을 막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민의당은 다 떨어졌죠. 나가신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문병호 의원이 아무래도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상당히 파급력이 있었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사실 안철수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안 돼요? 아니요. 그게 왜냐면 그게 네.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3개월 후면 당대표를 뽑는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김진표, 박영선, 김부겸, 추미애, 송영길 당선인, 그냥 의원님이라 할게요. 전에 의원님이었으니까. 이 최소한 5명은 나간다고 확실히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 아니, 확실치 않아요. 확실치 않습니까? 네. 이거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확실한 사람 몇 명이 이 중에서? 확실한 사람은 송영길입니다. 지금. 아니 추미애 의원은 나갈 약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네. 그러면 추미애 의원의 장단을 잠깐 얘기해 봅니다. 이런 점이 장점인 것이고 이런 점이 저는 그 출마 의사 지난 일요일이었던가요? 네. 빨리 전당대회라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너무 반가워서 제가 목화일까지 쫓아가서 만났어요. 잘하셨다고. 본인보다 추미애 의원,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보다 본인이 더 나은 점이 뭡니까? 당대표로? 아무래도 또 뭐 머리도 크고 키도 크고 이제 이런 좀 듬직한 사실 비대위 체제가 빨리 해산되고 전당대회가 열릴 걸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요? 전당대회가 8, 9월로 연기가 돼버렸는데. 저는 총선 끝나면 당연히 할 줄 알았죠, 이거는. 예. 그래서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죠, 초반에. 뭐냐, 빨리 손 털고 나가라. 당대표 빨리 뽑아야 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과 맥이 같은 발언인데 정청래 의원은 욕을 먹었고, 연락에. 지나가는 얘기지만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은 의원인데. 글쎄 이게 누가 발언에 따라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당장을 입히느냐가 중요하다 봅니다. 수용 가능하게 만드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봐요. 정청래 의원은 그런 훈련이 부족합니까? 좀 부족하지 않아요, 솔직히? 부족하죠. 근데 그게 이제 다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어찌됐건 전체가 그 시기에 그 조건에 맞는 역할과 달라진 것 같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때와 국회의원이 아닌 그냥 우리 김어준 대표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와 김어준 국회의원 대표께서 한 5번 이상 문병호를 당선시키려고 왔거든요. 안철수뿐만 아니라 이상돈, 박지원, 권노갑 뭐 아무튼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부평갑에. 그런데 우리 쪽은 없어서 저도 한 5번 갔다 왔습니다. 저는 사실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 돼가지고 지지율이 높으니까 다른 지역 유세하다가 역풍이 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너는 잘난 체 한다 이거지 이렇게 역풍이 불까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른 지역 유세 나갈 때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더 열심히 지역에서 뛰어서 표시가 안 나게. 그래서 그냥 잠깐씩 지원 유세를 다녀왔습니다. 송영길 당선인 의원님의 특징은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좀 일찍 지원 유세를 다니셨군요. 네. 굉장히 진지하고 재미없게 하세요. 자, 그러면 본인의 경쟁자에 대해서 좀 평가해 봐 주세요. 아니 그 전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송영길 당선인을 모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셔서 지쳤어. 6대 인천시장 선거에서 낙선하셨어요. 낙선하신 직후에 해외 도피를 하셨죠. 외국으로 나가셨다가 돌아와서 이런 걸 만드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소장님으로 자가취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당선이 되신 아마도 제일 먼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국회의원 출마할 때 당선시켜주면 당대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했어요, 미리. 본인이 왜 꼭 당대표가 돼야 돼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출마 기자회견 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이제 분열된 거 아닙니까? 일부가 탈당을 하고 특히 우리 인천 지역에는 현역원이 6분이 계셨는데 3분이 문병호,